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재입니다. 오늘 시장은 불닭볶음면에 김밥을 곁들인 후에 또 후식으로는 바나나 우유를 원샷으로 들이키는 이런 점심 메뉴 말고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걸까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금리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이 또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전강 후약 패턴으로 시장이 또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돌파 후에 또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 참 아쉬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또 미국과 같이 전강 후약의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이탈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기는 했지만 순환매로 인한 소외 종목에 좀 매수세가 쏠렸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연속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오늘 시장 특징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죠. 딱 한 종목만 빨간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중국 큰 바이오 업체죠. 우시바이오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CDMO 기업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급등은 아닙니다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켰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고 코스닥으로 이동해서 바이오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HLB죠.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관련주 모두가 직행을 했습니다. 지수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2% 가까운 하락 흐름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더 저점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또 이 HLB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이슈로만 좀 시장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알테오젠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선점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모두가 파란불을 켜지는 않았다는 점 보시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또 이 투심에 대한 대응법이 필요할까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골아가는 IT 관련해서도 기회장일까라는 고민도 되셨을 거고 호실적에 들썩이는 음식료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도 아마 되셨을 텐데 자, 이제부터 그 고민은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문자샵 3989 통해서 쌈장 2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팍스탁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둔화 본격화,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간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부터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수치는 2021년 4월 이후 그러니까 만 3년 만에 최저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4%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 하락했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세가 주춤했기 때문에 첫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의 물가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내 하락 전환하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는 가져봐도 될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22일 실적 발표 임박,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간밤 한 달 반 이상 750에서 950달러 큰 박스권에 갇혀있던 엔비디아가 3.6% 이상 상승하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치는 3월에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가에 바짝 근접해 있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현재 시간 22일로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딱 이 시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올해의 2월에서 4월 분기 매출액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245억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사실상 봤을 때 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해도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이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어야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매출액과 가이던스 모두 다 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고 이 수치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우리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게 또 인사를 해주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또 멘토님의 웃음으로 밝게 시작해 봅니다. 오늘 시장 큰 틀부터 간략하게 봐야 될 텐데 오늘 불프였어요. 불프. 이 불프? 쇼핑하기 좋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 블루 프라이데이. 블루 시장. 프라이데이. 네. 신나게 사드려야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또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면 충격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잘 갔던 코스닥을 지탱해줬던 HAB 관련주들이 오늘 어떻게 본다라면 다 하한가 가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더 약세를 돌아가는 게 아니냐.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연일 나오면서 좀 공포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나운서님도 얘기했다시피 삼립식품,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띠꾸실 좋아하세요? 음식료 관련주들이 원래 진짜 못 가거든요. 원래 주가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관련주인데 거의 굴뚝주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세가 좀 더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가는 대장주가 끌어주면 나머지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돼야 좀 더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 갈수록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공존해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미국 시장은 연일 잘 가는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갇혀 있는 것처럼 딱 못 가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세가 연출되고 할수록 어떻게 본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자꾸 매도세가 좀 더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이 블루 금요일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주도주가 부재했던 오늘 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섹터를 노려봐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장에서는 다음 주는 정말 빅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강펀치 키워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얼른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둔화 본격화,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일단은 우리장 쉬는 사이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발표된 이 매크로 지표 연동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기는 했었는데 간밤에는 또 연준 위원들이 이 살아난 기대감을 이렇게 망치질 하듯이 좀 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의원들 성향 따라서 약간 그런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매파적인 의원들은 거의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큰 틀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깊은 둔화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PCE 지표, CPI 지표 이런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CPI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준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서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걱정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왜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잘 안 나와도 이번 연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달래기식으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점점 그런 시나리오가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금리 인하 전까지의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눈여겨볼 금리 인하 수혜주, 수혜 섹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장 기준으로 말씀해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 많이 꺼져 있던 부분에서 AI 열풍을 타면서 다시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어요. 바닥 165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가 거의 지금은 이제 19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전고점이 200달러 부근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AI가 겹치면서 그런 상승세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남은 건 뭘까라고 본다면 테슬라가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금리라는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더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수요나 이런 부분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우리나라에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가고 있는 섹터 말고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섹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이게 또 금리 인하 관련한 모멘텀을 두고 지켜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우리 대표 관련주면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소재 이렇게 좀 크게 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2차 전지 전반이 그리 실적이 좋진 않았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은 뭐라고 보실까요? 누가 뭐래도 지금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에코프로? 네. 왜냐면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야 나머지 종목들도 갈 수 있다. 오늘 역시 대장주가 움직여야 그 아랫단의 종목들 함께 갈 수 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서 식료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좀 이끌어주는 모습세가 나와야 된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액면 분할까지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을 더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대감은 많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2차 전지 모든 세상의 자동차들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을 다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공급이 못 맞춰주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바닥 다지기 구간이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 떨어졌을 때 자동차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안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리를 다뤄주셨어요. 일단 CPI 발표 이후에 CPI와 PPI 관련해서 어제장 정말 우리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게 어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이 아주 컸는데요. 그렇지만 또 금리나 기대감의 그 기전은 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지켜볼 만한 섹터 2차 전지고 또 대표 관련주로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략, 계속 장중 전략도 시장 흐름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장중 전략도 멘토님과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볼게요. 두 번째가 또 아까 시장의 큰 틀 잡아주실 때 짚어주셨던 키워드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22일 실적 발표 임박,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뭐라고 예상하실까요? 실적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예상치 상해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제 상회하는 흐름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 반도체에 관한 전략을 한번 지금 쌓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뭐 HBM 키워드를 가진 친구들에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 테크윈 같은 종목들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차피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계셨다고 한다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나오는 모습세가 제일 베스트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제일 긍정적인 모습세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좋게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좀 살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견고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TSMC의 작년 전체 매출액의 11%가 엔비디아 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연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니까 엔비디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겠구나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그리고 AI 서버 전문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최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 대비 3배가 급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AI 서버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무지막지 많구나 이걸로 추측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전망적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지 않나 실적 발표에 나왔을 때 숫자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예상치 상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중이 뭐 20% 30%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들고 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비중이 낮은 분들은 이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더 사야지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좋았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다 올라가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습세가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연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안 좋게 나왔을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AI,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AI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지켜주는 애플이 지금 좀 AI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장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애플이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 신제품 아이패드를 만들면서도 M4 칩을 넣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M3 칩은 지금 맥북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노트북에 사용하는 칩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높은 거를 이제 아이패드에 넣어요. 그 말은 이 아이패드에서는 뭔가 새로운 고성능의 아이패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AI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키워드를 이끌고 가겠지만 만약 실적이 안 나와도 그 바톤 턴치를 누군가가 해줄 기업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시 애플이 되지 않을까. 아이폰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애플이 많이 한학세가 나왔지만 곧 죽어도 애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열풍은 엔비디아가 만약 실적이 안 나와도 애플로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마소나 구글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열풍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은 보유자 관점에서 전략을 지금 팁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애플 관련주들은 신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 뭐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종목은 저점이라고 보실까요? 저점은 제가 저번 시즌에 설명해 드렸죠. 저번 시즌에 갖고 왔던 종목이 LG 이노텍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이 종목은 진짜 중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매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이 저점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점 구간은 아니고 한 단계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가격도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 이노텍 동반 수요는 나오는 건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AI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건 음성인식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하기엔 한 단계 더 넘어간다고 한다면 카메라를 이용한 AI도 많은 열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LG 이노텍도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것도 지금은 한 단계 올라갔지만 눌림이 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 AI의 열풍을 바통을 이어받은 애플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시장에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키워드를 두고서 이 종목들 실적 발표 후에 지켜볼 필요 있겠다고 전략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멘토님. 삼성전자는 네. 삼성전자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퀄테스트 통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만 진짜 HBM 정말 하는구나, 정말 엔비디아와 연계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말고는 다른 모멘텀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했을 때 SK만 딱 떠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고 삼성전자도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할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랄까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뭔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드실까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에서 좀 더 까다롭게 더 높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모습세가 좀 나오고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강력한 액션,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게 시장에 뉴스를 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좀 답답한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퀄 테스트는 거의 통과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퀄테스트 통과까지 그 모멘텀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좀 답답한 흐름세가 나와도 네, 지금 요즘 이 답답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주가 때문에 좀 못 가지 않나 삼성전자가 그런 흐름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큰 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상방을 못 올라가는 모습세가 삼성전자를 좀 더 눌러주고 있지 않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나리오 맞춰서 컬 테스트 통과하면서 급등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한 단계 더 코스피 기준으로 2,800 이상이 올라가기 위해서 2,800 이상 올라가고 3,000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엔비디아의 수급을 받으면서 좀 더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더 한 단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연일 최고점 갱신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부터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이끌면서 주가 상승성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나라 지금 박스피에 갇혀 있는 부분을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모습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컬 테스트는 실패는 진짜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깊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왠지 잠시 후에 얘기를 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종목 이야기도 해봐야 되니까 잠시 후에 종목 전략을 세워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나눠봤습니다. 금리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시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고요. 또 멘토님의 시선은 어떠한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더 세밀하게 나눠봐야 하는데 장중 전략 정말 중요하죠. 저희 장중 전략 어떻게 나눠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멘토님과 함께 장중의 시야도 더 넓혀 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전략 세우기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짱,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진짜 주식팀이십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동원 F&B와 우진엔텍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2가지 종목 잘 편입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동원 F&B, 오늘 음식료 업종 수출 증대로 인해서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줬죠. 장중에 41,600원 터치하면서 목표가인 4만 원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의 시간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정규장에서도 추가 강세 보이면서 수익률 키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삼양식품 정말 어마어마하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과 동시에 이 까르보나라 맛 불닭이 미국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가버리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 40만 원 뚫고 올라서 44만 6,500원으로 종가 형성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대 추가 강세 보이면서 종가가 37,3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 목표가인 4만 원 정말 코앞에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석 멘토님이신데요. ST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미국 학회에서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 발표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SM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강하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8%대 유지를 하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하락장이었죠. 하락하는 종목만 해도 1,6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 발표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분이 1등 차지했을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삼양식품 때문에 1위 자리를 거뜬하게 지켜주는 동시에 벌써 90% 넘는 수익률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단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도와드리면서 이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채 전석 멘토님은 31.60 수익률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종목 전략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개별 장세 더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장세를 전략을 세워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 시장에서 승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릴게요.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자, 멘토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서대로 볼까요? 피롭틱스. 네. 안 그래도 제가 기판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아까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가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피롭틱스와 또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싶고 이 유리 기판이요. 네. 오히려 좀 더 시장이 힘들 때 더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피롭틱스 관련해서 추가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찍히고 있는 업종들은 HBM 관련 장비 회사, 그리고 전력, 전기 부품 관련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이 찍히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피롭틱스 같은 유래기판 관련주들은 기대감으로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을 찍히는 모습세가 약할지라도 나중에 한번 어떻게 본다면 이 기판이 바뀌는 부분이 크다. 기존에 사용했던 기판에서 유리로 된 기판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뭔가 더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산업에서 매출 캐시카우가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부분도 또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아이패드에 이제 OLED를 탑재한다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피롭틱스 회사가 어떻게 보면 OLED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리기판이란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OLED 산업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올라준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가 32,000원, 32,000원 후반까지 올라가줬다가 조금 조정하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4만 원 이상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AI 반도체 안에서도 또 어떤 순환매가 돌고 또 어떻게 또 다른 테마를 생성할지도 모르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유리기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리기판 테마다 말씀을 드렸죠. 피롭틱스 계속해서 저희와 기대감 얹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보죠. GST인데요. 근데 지난주에 멘토님이 저한테 뭔가 AI 안에서도 액침 냉각, 이 냉각 쪽은 조금 더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 같다. 네. 그랬더니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8%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는 어느 정도 잘 가는 모습가 나왔지만 딱 그때 욕심을 제가 저 부렸다. 사과 받아야겠죠. 네, 욕심을 제가 부렸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욕심 부릴 수 있는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도 어떻게 본다면 피롭틱스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액침 냉각을 사용하고 있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양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전력 소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낮추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고성능 액침 냉각 기술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아쉽게 흘러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겠지만 한번 시장에 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세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까지만 좀 지켜보자.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까지 딱 떨어졌다라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약세인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대를 좀 더 지켜준다고 한다면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모습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흐름 지켜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비토비 같은 경우에는 AI의 성장,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과 관련해서 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액침 냉각 키워드 역시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GST는 우리 시장에서 대표 관련주,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다음 주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가격 전략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SMCNC 이 종목은 멘토님이 또 공략해 주신 다음 날 엄청난 이슈가 또 나왔고 들썩들썩거림이 엄청났거든요, 멘토님. 네. 근데 좀 상승폭을 반납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긴 해요. 추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 종목을 들고 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슈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아직 매각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큰 불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불씨가 좀 더 커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20% 넘게까지 올라줬다가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모습세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흡수를 해야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도 2,900원입니다. 3,000원까지는 저도 욕심이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2,900원으로 좀 약소하게 잡았는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더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 장기간의 바닥권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으려면 이 거래량으로는 어느 정도 소화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한 번에 더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재차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는 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HLB 관련해서도 그 HLB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또 소외 종목들에 다시 좀 분산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SMCN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엔터나 다른 화장품주에도 계속해서 좀 분산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런데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SMCNC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딱 말씀을 해드리자면 엔터 관련 업종이잖아요. 그쵸. 엔터, 뭐 광고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엔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악재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JF의 실적 저하, 그리고 하이브의 이슈,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본다라면은 엔터 업계가 제일 안 좋을 때가 1분기 시절입니다. 네, 제일 좋을 때가 4분기 시절이고. 근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본다면 큰 이슈가 또 있어요. 올림픽? 네, 올림픽. 올림픽이라는 이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엔터나 이런 부분이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있는데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시즌 3 끝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중요한 게 아닌가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저번 시즌에서도 LS 에코에너지, LG이노텍 이 종목들 가져가야 된다. 진짜 좋은 종목이다. 중장기 투자로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 프로그램적으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좋은 종목들 가져가면서 들고 가는 모습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SMCNC 같은 경우는 엔터 업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매각 이슈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본다면 갖고 가는 전략이 좀 좋다.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이런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들고 갖고 있다가 딱 그 가격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 정리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올랐다가 단기간에 떨어지는 모습세도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하는 부분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 이슈로 어떻게 보면 시세를 즐기면서 가는 트레이딩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SMCNC 계속 리뷰해 드렸는데 매각 이슈가 더욱 뚜렷해질 때까지 볼만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중장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점도 계속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장중에 또 어떤 흐름 가져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자 통해서 또 저희와 장중 흐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쌈장 2글자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얼른 마지막 종목도 보죠. 코칩인데요. 이 종목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인가요?
주머니 종목으로 이 숨겨왔던 종목이라고 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11%대에 아주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또 추후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수요일날 가지고 나와서 목요일날 시가 공략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시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날 어떻게 보면 고가까지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제가 어떻게 본다면 욕심을 더 많이 부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간에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제가 종목을 갖고 올 때 손절가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의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나 유통비용이 되게 더욱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2만 원 선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큰 거 한 방은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상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들은 어떻게 보면 힘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가벼운 호재에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의 추이를 본다면 가벼운 호재도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2만 원 선만 잘 지켜주면 또 우리도 함께 수익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 얹어주셨습니다. 코칩 함께 리뷰해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종목이 4개이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자리 오늘 채워주실 것 같아요. 신규 종목, 신규 편입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종목 전략 너무나도 이렇게 세세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장중 전략도 우리 세세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 너무 중요하죠.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를 저희가 또 장중에 띄워드립니다. 방송 중에 띄워드립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영어로 생성되거든요. 생성되는 영어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또 계속 저희와 함께 해나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규 편입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늦으면 늦을수록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애플 관련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애플 관련주 제가 아까 대표로 말씀해드렸던 건 LG이노텍인데 말고 다른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 관련주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BH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원래 LG이노텍 공략해주시고는 좀 아쉬워하셨잖아요. 네. BH를 가져오신 이유 있으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이슈는 기존 아이패드가 이제 신규 나오는 아이패드가 OLED 탑재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BHC에서 납품하고 있는 아이폰용 FPC 기준으로 어떻게 본다면 기판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기판은 이제 거의 대략적으로 $20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짜리를 계속적으로 팔다가 이제 $20짜리까지도 판다고 한다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H 실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 15가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바닥권을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이 어떻게 보면 AI 열풍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BHC나 여기서 더 BH요? 네, 배고프신가요? 네, BH. 네, 오늘 네. 저녁은 치킨으로 하는 걸로. BH라는 종목입니다.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네.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PC 이 기판이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아이폰의 16이죠. 네. 지금 애플 최고 경영자 스팀 쿡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거대한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6월 달에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좀 더 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폰 16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좀 더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생각보다 나왔을 때 기대감이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충전 단자나 이런 부분 바뀐 거밖에 없고 기존 거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숨겨놨던 걸 꺼내왔다. 그게 바로 AI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아이폰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H 측면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 BHC 아니고 BH예요. 자, BH 애플을 키워드로 두고 또 WWDC를 또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 개발자 회의 안에서 또 AI 관련한 어떤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기대감 더 얹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이 종목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때까지 목표가를 너무 다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더 약소하게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노리시면 되고 손절가는 딱 이 가격대, 이번에 상승세 갭 띄우고 올라갔던 이 가격대 여기가 이탈을 한다면 추세 전환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7,000원 부분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 시점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로 주셨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7,000원 이렇게 주셨네요. BH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네. BHC 말고 네. 이제 BH 가격 전략 주셨는데 LG노텍과 관련해서 이 BH가 디스플레이와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유리기판 쪽에도 이 BH가 또 메리트가 있을까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을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본다고 한다면 다 OLED 쪽 장비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기판 관련해 가지고 재료를 먼저 만들고 난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기판 업체들 이스페타시스나 아니면 BH 대덕전자나 여기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때 기술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유리기판이라는 소재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발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루어지면 그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늘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또 기판을 오늘 또 신규 편입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또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이 종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더 지켜봐야 될지,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미리 담아둬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MLB 기판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 지금 각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나오는 액션들이 뭐냐? 지금 엔비디아 데이터 칩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비싸고 그런 느낌이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MLB 기판 같은 경우는 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져. 엔비디아 물품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거야.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다른 제품을 만든다. 근데 ML 기판은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더 올라간다면 이스페타시스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판 관련한 이스페타시스, 또 오늘 신규 편입해 주신 BH 관련해서 더 풍성한 전략 위해서는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